한국 드라마도 보고 그 나라의 문화도 엿보는 유드피아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드라마를 우리가 또 볼 건데 일단은 드라마 소개를 하기 전에 특별한 사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사진 보시죠. 예. 자, 이분입니다. 힌트가 아니고 대놓고 그냥 아예 정답이죠. 이분이 아시죠? 유명한 세계적인 스파이, 미녀 스파이로 유명한데 마타하리 실제 모습입니다. 뮤지컬도 있어서 마타하리 뮤지컬도 이렇게 있고. 차 타고 쭉 지나가다 보면은 가끔씩 네. 이렇게 붙어 계시죠? 그렇죠. 예. 마타하리가 댄서잖아요. 네, 예, 한때 유럽을 휘어잡았던 댄서기 때문에 그렇죠. 이 드라마에 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춤하고는 담을 쌓은 사람이어서 정말 춤을 잘 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유진 무용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유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우리 평론가님은 매주 같이 하시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 마타하리라는 캐릭터는 뭐 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댄서고 이 드라마 캐릭터로서의 매력은 어떤 것 같아요? 사실 콘텐츠 제작자라면 꼭 한번 드라마로 만들어보고 싶은 주인공 캐릭터 1순위가 아닌가. 네. 이분의 실제 삶도 너무나 드라마틱했고 또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좀 다층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 그렇죠.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고 네. 뭐 이 캐릭터는 실제 삶을 그대로 옮기기만 해도 너무나 입체적인 서사가 완성되기 때문에 뭐 최고의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마타하리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았지만 뭐 내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찾으면서 보긴 했는데 오히려 드라마 내용에 좀 빠져갖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지더라고요. 이 마타하리는 댄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댄서 대 댄서로 보셨을 때, 어. 예, 이 드라마에 나온 마타하리는 무의 대 무의로 보면 네. 조금 전문적인 부분은 떨어지지만 자기만의 칼라를 가지고 자기만의 그 야망을 이렇게 춤으로 승화시키려고 네. 노력했던 무의의 삶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만약에 보였어요. 같은 여자나 무의로서 그런 삶을 좀 살고 싶다 이런 오. 1편부터 6편까지는 빠져서 봤는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자,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스파이로 알려져 있는 마타하리. 자, 드라마 속에서 어떻게 그려졌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When I was a little girl, I was raised by a servant who taught me how to dance. For most of my life, all I wanted was to be in a loving family, to be a happy wife and mother. Margaret! Sometimes you have to live to be happy. Margaret Zell might be permanently deprived of seeing her daughter. She told me you'd come here and escape your husband. My ex-wife has sued against me to get her daughter back. She's a dancer and a courtesan. This woman is a disgrace, not fit to raise a child. Jean-Louise will remain with her fathe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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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Mother, I don't recognize you. There's no justice. I want to have them paid. Margaret doesn't exist anymore. I'm Matahari now. What do you want with her? She has connections with many powerful people. You enjoy manipulating people. So you want me to become your agent? I cannot do that. It might be a calling. Help us to get your daughter back. If you fail, I will destroy you. The one and only, the magnificent Margot! 일단 뭐 드라마 우리 소재 중에 스파이를 다룬 드라마는 늘 흥미롭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이제 세계적인 굿파이 마타하리를 다뤘는데 드라마 시청 포인트를 좀 집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우리가 마타하리를 이제 유명한 스파이로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이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이 드라마의 색깔도 마타하리랑 좀 비슷해요. 팔색조 같은 매력을 가진 드라마예요. 맞아. 그래서 드라마를 실제로 보면은 좀 마타하리가 여러 개의 신분으로 변신을 할 때마다 드라마의 장르가 확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맞네. 초반에는 약간 불행한 개인사로 시작을 했다가 이분이 이제 스파이가 되면서는 본격적인 첩보물로 나가고 또 1차 대전이 터지면서는 전쟁 드라마가 되고 또 마지막에는 또 굉장히 가슴 아픈 멜로 드라마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 마타하리의 변신과 드라마 장르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주목하면서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전문가의 시선 다르네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 생각을 안 하고 봐도 재밌고요. 그쵸. 그다음에 인문학적으로 한 단계 들어가면 더 재밌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제가 느낀 거는 싱글맘의 혹독한 생존기다. 맞아. 예, 그게 이제 그냥 인문학적인 생각을 안 하고 봤을 때 그냥 쉽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 네네. 그리고 이제 조금 한 단계 들어가면요. 여기 묘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 시대가 이제 유럽의 제국주의 시대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 유럽인들의 마인드 속에 이런 게 있었어요. 유럽은 남자고 아시아는 여자다. 네, 그래서 자기네가 아시아를 정복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는 결혼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마타하리의 천재성은 뭐냐면은 그 유럽 사람들이 무시하는 동양 문화, 네. 남자들이 무시하는 여성의 힘을 역이용해가지고 그 남자들을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그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만드는 그런 스토리로 본다면은 또 굉장히 다른 매력으로 또 드라마를 시청할 수가 있죠. 오, 그러네요. 정점 찍고 역이용해서 더 여자 주인공이 좀 휘어잡았던. 네. 저는 보면서 너무 놀랬던 게 프랑스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프랑스 드라마인가 하다가 또 독일 쪽인가? 어딘가 했는데 되게 의외로 제작한 데가 러시아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주 활동 배경이 프랑스 파리여가지고 프랑스 드라마인가 여주인공을 맡은 배우가 또 프랑스 배우잖아요. 네. 그래서 프랑스 드라마가 싶었을 텐데 사실 이게 제작사는 러시아의 스타미디어라는 데서 제작을 했고요. 그 설립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순전히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출발한 프로젝트라고 해요. 이분이 암스테르담 박물관에 갔을 때 그 마타하리의 실물 크기 제작된 조각상을 딱 보고 의외로 외모가 너무 평범한데 근데 어떻게 이 외모로 수많은 남성들을 사로잡았을까? 그쵸. 이게 궁금하기 시작해서 이분의 일생을 대서사시로 기획을 한 건데 아무래도 주 활동 무대가 유럽이다 보니까 이게 글로벌 프로젝트로 발전을 했고요. 네. 또 드라마가 방영된 시기랑 엇비슷하게 또 2017년이 마타하리 서거 10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네네. 그래서 드라마도 자연스럽게 더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문화 사업에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랄 데팔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접 가가지고 스카웃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네. 제랄 데팔듀님 러시아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제랄 데팔듀가 처음에 이제 조금 나오지만 사실 그 나오는 것도 약간 그 러시아 약간 요즘 미디어계의 야욕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프랑스의 명배우를 우리가 데리고 있다. 그것도 짧은 분량으로. 네, 짧은 분량에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제랄 데팔듀도 이제 러시아에서 일한다. 이거는 조승현 작가님의 생각이신 거죠? 예. 아니 근데 유럽 각국을 좀 아우르는 대작 드라마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좀 다양한 나라의 배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시청자분들이 좀 낯설어하지 않을까 또 우려가 되거든요. 이 드라마가 약간 특이한 게 주연 배우들은 솔직히 낯선 배우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마타하리 역을 맡은 바이나 지오칸테 같은 배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그렇고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인지도가 탑급인 배우는 아니고 오히려 이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케이스고요. 특별 출연을 하는 배우들 중에서 낯익은 스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버나드 신부로 나온 제랄드 데팔듀가 장식을 했고 그다음에 사회에 보면 이 마타하리를 좀 도와주려다가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는 판사 한 명이 나오는데 이 판사가 이제 헐리우드 스타 루커 하우어 그리고 이제 독일 정보기관의 요원 역으로 또 나오는 크레머 역할을 맡은 배우가 그 크리스토퍼 램버트 우리 프랑스에서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탑스타였죠. 그래서 이분들의 나이든 모습을 또 확인하는 재미가 있어서 의외로 반가운 얼굴들을 좀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찾아보시면 또 나름 재밌습니다. 오, 되게 각계각층 연령대도 좀 다양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스파이, 여자 스파이가 한둘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왜 유독 마타하리만 유명한지 예뻐서일까? 또 사진 보면 또 그렇게 예쁜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왜 마타하리만 유명한지 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마타하리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유튜브 프로필 시작합니다. 자, 미녀 스파이의 대명사 마타하리. 인도네시아 자바어로 마타는요, 눈, 하리는 태양. 태양의 눈이란 뜻이죠. 1876년 네덜란드 출생입니다.
국내에서 드라마로 큰 인기 끈 소설 여명의 눈동자의 제목도 여기서 따왔다. 본명은 거트루다 마가렛 젤러. 군 장교와 결혼을 했으나 7년 만에 이혼. 불행한 결혼 생활을 청산한 후에 이국적인 무용수로 변신. 1905년 개장한 파리 물랑루즈의 무희로 이름을 날리면서 파리 사교계까지 진출. 상류사회 입성. 이렇게 잘 나갔어요. 부럽네요. 파리 사교계까지 진출하면서 이후 유럽 대도시를 순회하면서 승승장구. 하지만 화려했던 전성기도 잠시 1917년 반역죄로 체포돼서 총살형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기구한 삶을 사셨습니다. 드라마틱하죠? 네, 삶이. 근데 저도 이제 마타하리를 보면서 그 초록창에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드라마 속에 나오는 내용이 뭐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뭐 진실이 많이 담겨는 있나요? 조금 더 추가된 내용들은 이제 물론 드라마적인 각색에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생애사 쪽으로 조금 인상적인 부분은 그 러시아에서 제작한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그 네. 블라디미르 마슬로프랑 마지막 연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불꽃 같은 마지막 사랑을 불태우던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총살 당할 때 이제 좀 의연하게 눈을 가리지 않고 또 총살을 당했던 대단하다. 그 장면도 또 팩트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마타하리에 대해서 그 확실하게 알려진 부분 중에 남편과의 불운한 그 이혼인데요. 그래. 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왜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났느냐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1600년대에 식민지화 시킨 다음에 한 400년 정도 거기를 식민 지배를 했어요. 네네네. 근데 대체로 이제 그 어떤 나라에서 유럽 국가에서 식민지 총독부로 사람을 보낼 때는 착한 사람을 보낼까요? 나쁜 사람 보낼까요? 나쁜 사람 보내죠. 그죠. 아무래도 폭력적인 사람을 그렇죠. 보내야 네네. 그죠. 뭐 우리나라 그 조선 총독부에 있던 일본인들 딱 생각해 보면 네, 어이 나쁜 놈들.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남편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결혼을 해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그 결혼 생활을 하는데 내가 여기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볼 때 위험이 있어 보이려면 부인이 많아야지 사람들이 존중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일뷰자처자를 하기 시작하니까 유럽 여성으로서는 이게 너무 모독적인 거예요. 그렇지. 예, 그것이 이제 이혼의 가장 큰 이유였다라고 해서 네. 이제 마타하리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죠. 좀 미스터리에서 좀 매력적인 인물 같은데 이중 스파이로 또 뭐 생을 마감하긴 했는데 또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이게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이 스파이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어떤 게 팩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독일을 위해서 일을 한 건지 프랑스를 위해서 일을 한 건지도 사실은 잘 밝혀져 있지 않고 나중에 뭐 변호사의 변론을 봐도 좀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정도의 스파이 활동인데 이거를 송사령까지 이제 선고를 한 것은 너무 좀 심한 일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 드라마에서는 러시아인들이 많이 희생됐던 전투에 마타하리가 역할을 한 걸로 좀 짜여져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솜 전투 같은 경우에 이제 러시아인들한테 워낙 중요한 전투기 때문에 러시아 드라마니까 1차적으로 러시아 사람들이 다 교과서에서 알고 있는 역사적 팩트를 집어넣었다라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드라마 각색을 좀 많이 했지만 사실이다. 전체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지금처럼 TV도 없던 시절에 춤으로, 진짜 단지 댄스로 이락 스타덤에 유럽에서 정말 유명한 스타가 됐어요. 몰랐는데 그중 마타하리 앞에서 그 가슴에 총을 겨누면서 마타하리 I love you 이러고 떨어졌잖아요. 그 정도인가요? 보셨을 때 어때요? 정말 그걸 보고 너무 놀랐는데요. 그럴 수 있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쵸. 마타하리가 이렇게 항상 춤을 출 때는 자기만의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피날레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춤을 추느냐는 중요한 것보다는 그 마지막 피날레에 인상을 그 관객들에게 진하게 주는데 그게 전라에 항상 마무리를 한다는 게 대단한 그 시대의 이슈거리였던 것 같아요. 이 마타하리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유럽 역사상 가장 신체 노출을 하면 안 되는 시대였어요. 여성이 마차에 올라갈 때 발꿈치가 살짝 보이는 거나 안 돼. 발목이 보이는 걸 보려고 남자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마차, 그 정도로 신체 노출이 없던 시대예요. 어머. 근데 이제 마타하리가 굉장히 영리한 게 뭐냐면 근데 그냥 노출을 하면은 이거는 폐륜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 이거는 그냥 노출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왕실의 무도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유럽 춤은 다 이렇게 사람을 목석처럼 만드는 춤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제 왈츠라든지 이런 건 딱 이렇게 춰야 되는 건데 이 인도네시아 춤이라고 이제 마타하리가 추는 춤은 인체를 갖다가 흐느적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유럽 남성들이.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정신이 나가는 거죠.
진짜 보면서 침만 삼키시더라고요. 또 그런 품위는 지켜야 되고 하니까 침만 넘기고 눈동자만 저렇게 막 움직이고 하니까 그런 표현을 저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관객들. 참 잘 잡았어요. 귀족들 특히 그죠. 근데 알면 알수록 좀 신비로운 캐릭터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오랫동안 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마타하리는요, 마케팅의 천재인 게 뭐냐면요,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인생 스토리가 조금씩 바뀌어요. 제가 그 전기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마케팅의 천재라고. 마케팅의 천재죠. 자기 PR의 천재. 자기 스스로 자기를 기획한 거죠. 자, 일단 이 마타리 일생을 정말 화려하게 연기한 바이나 지오칸테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 마타리의 이 드라마틱한 일생을 이렇게 대서사시로 풀어낸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긴 서사극을 타이틀롤로 끌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 초반에 그 아이 엄마로서의 굉장히 불행한 얼굴하고 중반 이후에 갑자기 판문파달로 확 변신을 할 때 그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이 배우의 연기 또 매력에 대해서도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궁금해들 하실 것 같은데 미녀 스파이의 실화를 그려서 더욱 흥미진진한 마타하리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바로 유드픽 첫 번째 장면 보여주세요. 야, 다시 기억이 나네요. 장면 보니까. 배우가 아주 강렬하게 등장했죠. Margaret Zell might be permanently deprived of raising and seeing her daughter. 진짜 초반에는 정말 이 시련에 너무 이입을 하면서 가가지고 Gertrude Zella will have no right to appeal this verdict. 아, 멋있었어, 저 장면. 그냥 괜히 멋있더라고. 보고 반한 This 거잖아요. 이 moment 남자. forward, 맞아. Margaret Zella will have no right to visitation with their daughter. 실제로 마타리가 저런 승마를 또 잘했다고요. 서커스에서도 또 활동했다고요. 진짜 사교계에 진출하기 딱 좋은. 우리는 저걸 멋있다고 그러는데 저 때는 하도 보수적이니까 저 What they say 신문 바로 about 옆에 her is shameless, horrible. 부끄러움을 You can stay in 모른다. our house 여자가 막 치마 펄럭펄럭 날리면서 다리 보이면서 말 탄다고. It's all Rudolph's As fault. I said, you have half an hour. You'll pay for 12 days. 나 이 사람도 너무 싫었어요. 진짜. It was my wife who hired you, but I can hire you too. I have a small apartment near the port. It needs a woman's touch. 끊임없이 저런 어떤 성적인 뭐 유혹이 계속 들어오고 또 성적으로 착취하려는 남자들이 주변에 늘 있고. 네. 뭔가 소유물처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열받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의 권위를 무시했다라는 느낌 때문에. To allow Margaret Gertrude Astruc, born Zelle, to see her daughter, Jean-Louis McClure. This is a farce. 저는 저 사람의 연기를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Dishonest woman, not 정말 fit to 미워. raise a child. 진짜. 너무 미워. 정말. Brother. What's going on? Can I speak to you in private? I have something very important to tell you. Jean-Louise will remain with her father. I'm sorry. No, don't touch my daughter. You don't touch my daughter! Margaret. My daughter! No way! No! Mommy! Mommy! Margaret doesn't exist anymore. I'm at Harry now. 저는 보면서 혹시 느끼셨나요? 핵 기구, 핵 불행, 네. 정말 왕불행. 네.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았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히로인 드라마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런 차별을 이기고 내가 금기에 맞서겠다. 그리고 내 욕망에 좀 충실하겠다. 이런 서사를 보여줬기 때문에 히로인 서사로서의 성장 뭐 드라마도 굉장히 이입이 되고 또 요즘의 여성 시청자들이 또 이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러시아 드라마 티가 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네. 유럽의 귀족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죠. 아까 그 주인도 되게 아껴주는 척하면서도 그 여자가 신문에 나와가지고 자기네 집안에 먹물 묻힐 것 같으니까 막 잘라버리고 남자도 아껴주는 척하면서 돈 주고 신사인 척하다가 바로 성추행범이 돼버리고. 맞아요.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네. 기요메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요. 앙드레 시트로앵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와요. 네. 근데 앙드레 시트로앵이라는 사람은 그 프랑스의 정주영 회장님이에요.
네, 자동차 회죠. 예, 지금 여러분 알고 있는 시트로엔. 예, 그 자동차의 창업자고요. 그다음에 기메라는 사람은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아시아 예술박물관이 있어요. 기메 박물관이라는 그거의 후원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프랑스에서 저 자기네 제국주의 시대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돼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네. 변태 또는 도적으로서 그리는 게 이 러시아니까 할 수 있지. 그래서 좀 재밌는 게 있었어요. 아, 저 사람을 갖다가 저렇게 그렸구나. 보면서 유럽에서 좀 숨기고 싶어하는 역사적 사실도 조금 다뤘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거 뭐 재벌들의 뭐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도 있지만요. 네. 여기서 가장 아마 프랑스인들이 보면서 뜨끔할 건 뭐냐면요. 세네갈 의용군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네네. 세네갈이 이제 서아프리카 국가인데 그 당시 프랑스 식민지였죠. 네. 죽는 게 확실할 작전에는 항상 흑인 군인들이 빨간 이렇게 모자를 쓰고 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네. 아프리카를 갖다 교화시킨다고 했지만 사실은 전쟁 나니까 아프리카 애들 데려다가 다 총알바지로 썼다는 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진짜 이런 사실도 좀 알고 보면 더 재밌었을 텐데 미리 만날 걸 이거 보기 전에. 네, 너무 재밌네요. 보면 볼수록 재밌고. 자, 두 번째 유드픽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보시죠. 너무 관능적이에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춤 너무 잘 추고 선이 너무 예쁘다. 그 현란한 손동작이 많고 부드러운 몸의 선을 표현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연출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실루엣 위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최대한 에스닉한 분위기를 많이 연출한 것 같아요. 진짜 관객들 중에서 여성분들도 저렇게 숨죽이면서 보는 게 표현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저 장면 야했어. 그래요. 저. 아, 그래도 유럽 관객들. 귀족이니까 가만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저 마지막 피날레. 네. 저 시대 때도 저런 화려함이 있었겠죠? 제가 제일 화려했죠. 유럽 역사상 가장 화려한 시대죠. 의상도. 점점 더 의상이 화려해지면서 의상 보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인도네시아 자바춤의 분위기로 시작을 해서 또 플라멩고로 넘어가서 또 마지막엔 저렇게 관능적인 춤을 표현하는 벨리 댄스 의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엔터테이너로서는 너무 훌륭했어요. 아니, 대역을 쓴 줄 알았는데 또 아니더라고요. 직접 재현을 했더라고요. 예. 대단하시죠. 예, 근데 발레를 전공했다고 해서 그런지 움직이는 선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 원래 배우분이 발레 전공이시고 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요. 어쩐지 손끝이 이렇게 이게 좀 다르더라고. 전문가가 볼 때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춤은 정확하게 어떤 춤이에요? 전통적인 깊이 있는 춤은 아니고요. 사실은 퍼포먼스에 가까운데 여기에서 재현되는 춤은 손 동작이 굉장히 많고 또 중반 부분의 그 플라멩고에서는 그 발 동작이 많은데 마타리식의 그런 퓨전인 춤인 것 자신만의 같아요. 스타일로. 네네. 네. 아니, 근데 말로만 이렇게 듣는 것보다 뭐 손동작이나 이런 거를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자바춤 손동작이 어떤 건지 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상대방을 유혹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눈을 보면서 네 한번 잡는 거죠. 이런 건 좀 많이 해요. 근데 안 먹힐 때 많아요. 이거. 손 동작의 유연성을 가지고 굉장히 예쁘게 표현을 했던 게 손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돌린다든지. 그래, 저거였어. 드라마에서 우리 마타리가 춘 춤, 자바춤 혹은 벨리댄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게 저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벨리댄스인가 뭔가 싶기도 하고 좀 오해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자바춤하고 벨리댄스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인도네시아 자바춤 민속춤인데 지금 그 화면상으로 보여지는 건 사실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악기들이 타브라라든지 다브루카라든 이게 아랍의 다 악기예요. 근데 실상 그거는 악사들이 치질 않고 인도네시아 전통 악기를 하고 있고 의상은 벨리댄스 옷을 입고 굉장히 많이 다 퓨전이구나. 크로스오버된 퓨전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좀 좋게 얘기해 주셨는데 학생인데 저렇게 쳤어요.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 제가 학점을 많이 해준다 그러면 한 B 마이너 정도? 네, 그 정도. 네, 춤 사이로 보면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기획력이나 여러 가지 엔터테이너적으로 보면 A뿔을 주고도 남죠. 네. 배우는 또 연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 눈길을 좀 끌었던 공연 장면을 좀 뽑는다면 가장 순수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요. 대중들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친구한테 네. 고민을 털어놨었죠 처음에. 그렇죠. 그러고 이제 그 춤으로 자기가 모든 거 인생이 반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네. 처음으로 춤을 췄던 장면이 있어요. 그때 머리는 다 흥크러지고 땀은 뻘뻘 흘리고 했는데 그 눈빛은 굉장히 절박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건 네. 잊을 수 없는 장면인 것 같아요. 저는 아래서는 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위층에서 총싸움하는 그 장면. 네. 너무 멋있었어요 그 장면. 왔다 갔다 편집도 네. 너무 딱딱딱. 네. 여기서는 피가, 여기서는 매혹이. 맞아요. 네. 거기에 좀 약간 집중했던 것 같아요. 힘을 많이 실었던 것 같아요. 네. 드라마 편집에서도. 자, 마지막 유드픽 더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만나보실게요. 놈놈놈놈이네요. 나쁜 남자가 아니라 나쁜 남자. 이런 의견이 나올 정도로 연기 정말 잘했어요. This woman is a disgrace, a completely dishonest woman, not fit to 세상에 raise a 여지가 없는 child. 나쁜 놈. Morning, Margaret. No, Margaret, no. Good morning, Mom. Mom? Oh, what's wrong with me? 어떻게 저희 인상을 어디서 캐스팅했을까? My devotion is true love to you, Margaret. 저거 진짜 결혼했다고 키스하는데 싹 돌려가지고 보래. Or do you think the fox deserved to die more than the stupid dog who failed to catch 전형적인 it? 유럽 상남자 저 대공은. I saw you in battle and would like to express my genuine admiration. It was 이 amazing. 장면에서도 왠지 바로 꼬실 줄 알았는데 본인이 차이고 You are the 되게 dancer who undresses 그런 in 감정 public. 표현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섹슈얼 텐션이라고 appreciation is most 하는 그게 굉장히 좀 폭발하는 장면이었죠. 내 스타일이야. 저는 이분 멋있더라고요. 네, 마지막 연인. 실제로 이 사랑이 제일 좀 절절하게 그려지기도 했죠. I just want to be left alone. 러시아 시청자들은 이제 저 러시아 사람이니까 저 캐릭터가 이제 여기 제일 감정이입을 하겠죠. As you wish. 이 장면 잊을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우리 작가님이랑 이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장면을 먼저 얘기했었어요. 그 꽃 정원에서 안 꺾일 것 같았는데 당연히 안 꺾일 것처럼 돌아섰는데 갑자기 팔을 여기까지 할게요. 또 생각나네. 더우시죠? 너무 좋았거든요. 어떻게 워낙 보셨나요? 잘생겼고 일단. 맞아요. 잘생겼어요. 아니 미녀 스파이 하면은 우리가 또 빠질 수 없는 남성분 4분 4인 4색의 캐릭터를 다 봤는데 다들 어떤 인물에 좀 집중하셨는지 또 궁금해요. 굉장히 안쓰럽고 연민이 같던 인물이 가브리엘.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보면 캐릭터들이 전부 자기 욕망에 충실한 인물들인데 가브리엘만 끝까지 자신의 욕망을 절제를 하면서 그냥 순정적인 사랑만 바치잖아요. 네. 참 마타리 못지않게 기구한 캐릭터가 아니었나. 가브리엘은 사실은 이제 중산층 남성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3명은 굉장히 잘 사는 집안 남자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유럽의 당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새 귀족의 전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좀 블랙쉽이어가지고 식민지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맥클라우드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식민지에 보낸다는 게 대체로 그 유럽 귀족 사회에서는 우리 집안을 자꾸 망신시키니까 야 너 인도네시아 가 있어 멀리.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대공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중세기 기사도에 완전히 빠져 있는 귀족. 이게 이제 대공이고 그다음에 그 러시아 귀족은 정말 자기 임금님 잘 섬기고 그냥 아직도 제정 러시아니까 신부님 말 잘 듣고 정말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귀족인데 이제 결국 유혹에 지게 되는 거고 지금 1차 대전 중이잖아요. 1918년에 러시아를 비롯해가지고 전 유럽에서 귀족제가 다 폐지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그렇게 지금 잘난 척하고 살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화염 같은 거예요. 꺼지기 직전의 불꽃들이에요. 대공 성격의 블라디아의 외모. 딱 제 스타일. 내 스타일이야. 드라마를 보면서 더 궁금해졌던 게 유럽 사교계
마타리가 주름을 좀 잡았던 곳이잖아요. 그 유럽의 사교계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마타리가 이 사교계를 주름 잡던 이 시대가 이른바 벨 에포크 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좀 격동기가 좀 지난 19세기 말부터 1차 대전이 터지기 직전까지의 그 20세기 초까지 굉장히 전례없던 풍요와 평화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살롱을 흔히 중심으로 이제 좀 탐미적이고 향락적인 문화를 좀 향유를 했었고 마타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국적인 춤과 패션을 내세웠기 때문에 한마디로 벨 에포크 시대의 취향 저격 그런 캐릭터여서 더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교계를 갖다 프랑스 사람들이 몽다니테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세속이란 뜻이에요.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프랑스 사교가 다른 유럽 사교계랑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유럽 사교계는 아직 그때 보면 독일도 아직도 왕국이고요. 네. 오스트리아도 왕국이고 러시아도 왕국이기 때문에요. 다른 나라 사교계는 마타리 같은 인물이 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을 했기 때문에 이미 민주화된 지 100년이 넘은 나라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교계에 물론 귀족들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만 거기 뭐 사업으로 돈 번 사람들, 마타리처럼 미모와 재능으로 이제 뜬 사람들, 뭐 시인들, 조각가들 이런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네. 가지고 다른 유럽의 사교계와 프랑스의 몽다니테 또는 아까 말씀하신 살롱 문화의 차이는 뭐냐면은 계급을 초월한 저 출신 계급을 초월한 사교를 이룰 수 있는 곳이었다는 거죠. 이 유럽 문화를 알면은 두 가지 재미있는 코드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요. 귀족은 귀족하고만 결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 가브리엘이 귀족이 아니기 때문에 네. 남작을 만들어주죠. 등록 절차까지. 정말 장난 아니죠. 자기가 워낙 높은 귀족이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칼로 결투를 하는 것과 총으로 결투하는 게 차이가 있어요. 칼은 귀족의 무기고요. 총은 중산층의 무기예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귀족들은 결투할 때 절대로 이야. 총을 안 써요. 그리고 그 결투를 할 때 결투에서 빠지면은 사후계에서 추방됩니다. 왜냐면은 귀족은 원래 무사 계급이기 때문에 자기의 명예의 훼손이 나오면 그거를 무력으로 갚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귀족이기 때문에 네. 무력을 행사하는 걸 겁낸다는 거는 귀족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 사교계를 볼 때 이게 무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교계라는 걸 이해를 못하면은 이들이 하는 행동의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니 뭐 요즘 유럽 귀족들은 그래도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좀 잘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게 원래 우리나라는 이제 양반 사회이기 때문에 뭐 백성, 민심이 천심이다 약간 이런 거라면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내가 돈을 안 벌어도 되기 때문에 동떨어져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약간 고민하는 거예요. 귀족들만이 할 수 있는. 네, 직접 사람들을 도와준다기보다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데 생계에 쫓기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갖다 골라서 한다. 약간 수건 이런 같은 거를 네. 이뤄내는. 무너지는 성당 있으면 동기부여해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페인트 칠하면서 고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우리 마타리 드라마 속에서 상류 귀족 사회에 입성할 수 있게끔 발판을 만들어준 곳이 물랭로즈예요, 그죠? 네, 수많은 대중문화를 통해서 좀 우리한테도 익숙한 그런 장소잖아요. 네. 그 벨 에포크 시대의 가치관을 좀 상징하는 그런 장소고 마타리가 그쪽에 댄서로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사교계 진출의 어떤 발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 물랑로즈는 댄서들한테는 어떤 장소인가요? 드라마상에는 오페라 극장처럼 굉장히 웅장하고 고급 문화의 양산지처럼 보여지는데 지금 완전히 상반된 분위기에 외관도 그렇고 그 완전 다른 분위기로 지금 대표적인 춤이 캉캉이라는 춤을 추죠. 겹겹이 춤을 맞아요. 굉장히 빠른 리듬으로 겹겹이 그 치마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그런 춤을 추죠. 뭐 내가 유럽 가서 이런 분위기 좀 느껴보고 싶다 그러면 이 프랑스 사람들이 이 시대가 워낙 자기네가 잘 살았던 시대여서 이 시대 분위기로 바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만들어놔요. 그래서 제가 즐겨가는 1905라는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요 시대잖아요. 1905년. 프랑스에 있는. 예. 네. 근데 그 바에 가면은 마타리 사진도 걸려 있고 그 시대에 유명했던 댄서들 예를 들어서 조세핀 베커라든지 네. 사라 버날트라든지 이런 사람들 똑같은 의상을 입고 그런 공연을 해요? 예, 공연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우와. 마타리를 그 보신 다음에 그 벨 에포크 시대의 프랑스 공연 문화를 좀 느껴보고 싶다 그러면 사실 물랑루즈는 너무 관광지화가 돼가지고 네. 거기보다 더 좋은 데 많다는 거 하나 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마타리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얘기도 나눴고 시청자분들이 더 궁금증이 또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점수를 매겨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 5점 만점으로 생각하고 몇 점씩 주실 건가요? 저는 한 4점에 가까운 3.8점 정도 주고 싶은데 왜요? 평론가분이라서 또 이게 소수점으로 나오네. 좀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일단 이게 개인사적으로도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지만 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좀 여러 가지 격동기에 그 흥미로운 뭐 지점들이 좀 교차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 자체로 굉장히 흥미롭고 다른 한 장르의 드라마를 한 10개 정도로 보는 듯한 맞아. 그런 어떤 종합적인 그런 매력이 있어서
저는 좀 볼거리로서도 굉장히 많은 재미를 갖고 있는 드라마다. 몇 점 주실 건가요? 5점 만점에? 저는 후하게 주고 싶은데요. 네. 4.5점 정도 주고 싶어요. 네. 저는 사실 뭐 잘 모르는데 무용인으로서 그렇게 단순하게 봐도 이 드라마 전개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막 넘어가서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도 5점 만점에 한 4.6점 주고 싶은데 0점이 더 하셨네요. 그쵸. 왜냐하면 일단은 한국 드라마 퓨전이라고 했잖아요. 춤도 퓨전이라고 하셨는데 한국 드라마랑 좀 약간 비슷해서 저는 보는 내내 흥미가 있었고 우리나라 여성분들도 정말 좋아하실 것 같고 남성분들도 관심 있게 볼 것 같고 제가 0.4점을 깎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무 예쁘고 너무 다 가져서 좀 배 아파요. 0.4점 깎았습니다. 근데 되게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몇 점 주실 건가요? 저는 뭐 워낙 역사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요 시대도 워낙 좋아하고 근데 그런 뭐 의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인테리어 막 그래서 저는 그것만 가지고도 일단 4점. 근데 1점을 제가 깎은 이유는 뭐냐면요. 네. 1905년, 10년 이때 그랬을 리가 없는데 다 같이 영어로 대화를 하고 계시니까 네. 이게 조금 또 이거 듣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 아니 못 알아들으면 돼요, 저처럼. 저처럼 못 알아들으면 자막만 보면 되는데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또 전 뭔 말하는지 몰라요. 그냥 다 영어 같고 외국어 같고. 예. 교수님은 이번에 우리랑 처음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얘기 재밌어요? 네, 저는 이렇게 아니 정말 드라마를 다 보고 왔는데 다시 설명을 들으니까 다시 봐야 되겠다. 놓친 부분이 너무 많고 그리고 너무 재밌게 말씀해 주셔서 많이 공부되고 가요. 자, 지금까지 실화를 바탕으로 한 마타리였고요. 그동안 몰랐던 유럽 사교계 얘기까지 정말 잘 들어봤습니다. 채널 U에서 방영하니까요. 많은 시청 바랄게요. 유드피와 함께하면 재미 2배 보장. 다음 주에는 더 흥미진진한 유럽 드라마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